이번 강의 주제는 가상화입니다. 가상화는 컴퓨터 발전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는 전산 공부 준비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상화는 전산 관련 시험에서 특정 과목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죠. 가상화 관련 내용은 전산 시험 모든 과목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화는 전산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 메모리 이용하고 있죠. 바로 이 가상화가 적용된 컴퓨터를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상화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1 더하기 2는 3이죠. 1 더하기 2 그러면 머릿속에 3이 딱 떠오르듯이 가상화 그러면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가상화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상이라는 용어 쓰임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가상동물, 화면에 용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왜 용을 가상동물이라고 합니까? 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죠. 해서 가상동물. 그러면 여기서 가상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호랑이 사자에게는 가상동물 이런 용어를 붙이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니까. 아래쪽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산 시험에 나오는 가상화폐, 가상현실, 가상메모리, 가상테이블 등등등 이런 내용이 다 무엇인가요? 우리 전산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 예를 들어봅니다. 용에서 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면은 가상화폐에서 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만약에 용에서 가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화폐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상 동물에 붙인 이 가상의 용어를 우리가 시험에 놓는 가상화폐, 가상현실, 가상메모리 등등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만 한다면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상이라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상화폐라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뭘까요? 화폐는 종이나 금 속에 있는 것을 무엇입니까? 화폐죠. 그런데 가상화폐는 뭘까요? 종이나 금 속에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에서 가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형태로 뭔가 존재할 때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자, 이해되었습니까? 자, 해서 우리가 전산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상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가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컴퓨터에서 가상화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죠. 자, 제가 답변을 하나 해봅니다. 가상화를 하면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상화 기술은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컴퓨터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답변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상화를 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죠. 회사에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더 이상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벌어야만이 직원들한테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래야 직원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컴퓨터 가상화를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가상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컴퓨터 속도가 늘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상이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 정리하였는데 화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엔 가상화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제가 여러 교재를 보니까 가상화 정의는 천차만별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가상화 정의 위에 있는 네 가지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가상화는 현실이 아닌 것을 실제처럼 생각하고 봄 또는 그렇게 함. 자, 두 번째입니다. 가상화는 컴퓨터에서 컴퓨터 자원의 추상화를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자, 저는 가상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고 정확하게 무엇이 가상화인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상화 정의를 했을 때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 해서 제가 또 다른 가상화 정의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래쪽입니다. 6가지가 있는데 가상화 정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원래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하나를 여러 개처럼 쪼개기입니다. 여러 개를 하나처럼 묶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가상화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 정의를 위에서 설명한 것하고 지금 아래에서 설명한 것하고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이 6가지를 하나로 정의를 내리면 가상화는 척하는 기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가상화는 척하는 기술이라고도 할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이거는 뭘까요? 척하는 기술이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가상화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더 정리합니다.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도 전산시험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추상화는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사물은 복잡하죠. 복잡한 것에서 핵심 부분만을 추출하여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추상화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봅니다. 가상화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컴퓨터 관련 모든 것을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등등등, 클라우드 가상화 등등이 뭘까요? 가상화를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필요한 것은 뒤에서 좀 더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웹서버, 메일 서버, 파일 서버, 팩스 서버 4개의 서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하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조직,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몇 대 필요할까요? 10대? 20대, 100대 몇 대가 필요할까요? 제가 아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회사에 서버가 몇 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우리 회사에는 서버가 한 3,000대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조직,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서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회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을 관리를 합니다.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서버가 필요한 거죠. 자,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합니다. 급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하나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등등등등. 회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왜 많은 서버가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서버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서버 구입 비용, 또 서버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자, 그것을 화면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봅니다. 자, 이 4개의 서버가 있는데 4개의 서버를 이용해서 각각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된 하나의 서버로 4개의 서버가 하는 것을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서버 가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 가상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용어 하나 정리합니다.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자, 이렇게 서버를 가상화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가 중간 매개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자, 이 하이퍼바이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오른쪽을 봅니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 기술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합니다. 4개의 서버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된 하나의 서버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각각 할 때는 속도가 빠르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서비스하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잘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속도가 늦었고 지금은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이 많이 되어서 컴퓨터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죠. 해서 과거에 4개의 서버로 서비스하던 것을 하나의 서버로 지금 서비스해도 속도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서버 가상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쪽에 적어둔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엔 데스크탑 가상화 소개합니다. 영어 약으로 VDI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그림을 봅니다. 제가 은행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구조를 바로 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서버가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서버에 은행 직원들이 단말기로 연결되어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VDI,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오른쪽 봅니다. 데이터 센터에 중앙 서버가 있겠죠. 모든 자원과 자료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두고 실행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결과만 단말기를 통해서 보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VDI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회사의 조직의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의 가상화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논리적 망분리 가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구조에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데스크탑 가상화는 실제로 은행 등 많은 조직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추가로 많은 설명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면 이 데스크탑 가상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제2의 PC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엔 가상화 기술에 사용되는 하이퍼바이저 소개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컴퓨터 가상화에 사용되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하드웨어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는 다르게 가상화 머신 모니터라고도 합니다. 영어 약으로 VMM입니다. 하이퍼바이저 용도는 하나의 컴퓨터에 다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구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표를 봅니다. 하이퍼바이저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타입 1과 타입 2로 구분하는데 타입 1은 네이티브 또는 베어 메탈 하이퍼바이저라고 하고 타입 2는 호스트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는 먼저 타입 1 KVM 등등이 있고 타입 2 종류는 VM웨어 서버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다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타입 1의 KVM 하나만 좀 정리합니다. 아래쪽을 봅니다. KVM이 뭐냐면은 타입 1의 하이퍼바이저인데 이거 약어가 커널 기반 가상 머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KVM은 리눅스에 구축된 오픈소스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라는 것이고 KVM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리눅스 커널의 일부이다. 자, 이 타입 1과 타입 2의 하이퍼바이저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번엔 타입 1 하이퍼바이저 소개합니다. 네이티브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라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 그림을 봅니다. 하드웨어 컴퓨터가 있고 그 위에 직접 무엇이 하이퍼바이저
VMM이 설치되는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타입 1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VMM이 설치되고 나서 거기에 또 무엇이 설치될 수 있느냐? 여러 종류의 가상 머신 VM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VMM하고 VM 구별해야 합니다. 대충 사람들이 VM, VMM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 다른 것입니다. 하이퍼바이저가 VMM이고 가상 머신이 VM입니다. 가상 머신은 무엇인지 잘 알죠? 자바 가상 머신 그러면 뭘까요? 바로 자바 운영 체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바 가상 머신 JVM이 필요하죠. 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어떤 가상 머신이 설치되고 나서 거기에 해당 운영 체제가 설치될 수 있는데 이런 운영 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손님 운영 체제, 게스트 운영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이 표 내용 보면 타입 1 하이퍼바이저가 무엇인지 이해될 수 있죠? 자, 아래쪽을 봅니다. 타입 1 하이퍼바이저는 세부적으로 전가상화 또는 반가상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가상화, 반가상화는 뭘까요? 100% 가상화하는 걸 전가상화가 되겠죠. 반가상화는 뭘까요? 100% 하지 않는 것을 반가상화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전가상화하고 반가상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0% 가상화하는 것은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고 뭐죠?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속도가 느리는 게 단점이겠죠. 해서 전가상화는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반가상화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타입 1 하이퍼바이저였습니다. 자, 이번엔 타입 2 하이퍼바이저 소개합니다. 호스트 하이퍼바이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림을 봅니다. 타입 2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일단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에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되죠. 이때 설치되는 운영체제를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호스트 운영체제로 설치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운영체제 위에 무엇이 또다시 VMM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호스트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호스트 운영체제가 있으니까 이름을 호스트 하이퍼바이저라고 하였겠죠. 바로 이 하이퍼바이저 VMM 위에 또다시 무엇이 여러 종류의 VM 가상 머신이 설치될 수 있고 각 가상 머신 위에 게스트 운영체제가 또 설치되어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구조를 타입 2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하나 분석합니다. 2017년 서울 9급에서 출제된 가상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 1, 2, 3, 4 중에서 답이 뭘까요? 답을 찾았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VM 하에서 동작되는 운영체제는 실머신에서 동작되는 운영체제보다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효율적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이죠. 앞에서 많이 강조하였죠. 가상화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최대 단점이 뭘까요?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가상화가 뭔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암기하지 않고 답을 금방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출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2017년 국가 7급에서 출제된 내용인데 가상화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가상화 시스템을 보호입니다. 자, 문제 1, 2, 3, 4 중에서 답을 하나 찾아보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1번이 틀렸습니다. 읽어봅니다. 게스트 운영 체제 사용자들에게 하이퍼바이저에 접근하는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상화에서 하이퍼바이저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하이퍼바이저에 게스트 운영 체제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되겠죠. 이번 강의는 가상화였습니다.